출신 레오 14세 교황이 선출돼 카톨릭 역사상 첫 미국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100일의 감염이 급증하며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 상당수가 졸업을 앞두고도 개인 사정 등으로 구직 활동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한파 제리 코널리 버지니아 연방 하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전 보좌관을 후계자로 지지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특별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모아 전하는 K나우 뉴스모아 시작합니다. 전 세계 카톨릭 교회가 새로운 리더를 맞이했습니다. 카톨릭 역사상 267번째 교황으로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버스트 추기경이 선출돼 레오 14세라는 새 이름으로 전 세계 14억 신자들을 이끌게 됐습니다. 레오 14세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개혁과 중재의 길을 걸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출은 카톨릭의 상징적 권위이자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교황직을 미국 출신 인물이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처럼 미국에서 교황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 카톨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La pace sia con tutti voi. 현지 시간 8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133명의 추기경이 모여 전 세계 카톨릭 교회의 새 수장을 뽑는 콘클라베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버스트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새 교황의 이름은 레오 14세. 카톨릭 2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레오 14세는 카톨릭계에서 개혁과 전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교회를 지향해왔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중도적이며 신중한 행보로 양극단의 갈등을 조율해온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레오 14세의 중재 능력은 남미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20년 넘게 페루 치클라요 지역에서 사목하며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도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교구와 주민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비롯해 여러 언어를 익히며 국제적 감각도 키워왔습니다. 교황 선출 직후 현장 분위기는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탈리아나 필리핀 출신 유력 추기경들이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만큼 미국인 교황이라는 결과는 예상을 깨는 반전이었습니다.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 초강대국인 만큼 교황직마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에 머무르지 않는 폭넓은 사목 활동가 다문화적 경험으로 오히려 세계 교회의 가교 역할을 해낼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선출을 미국의 승리가 아닌 세계 카톨릭의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레오 14세의 교황직 등극은 경력 면에서도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추기경으로 서임된 지 불과 1년 만에 교황에 오른 것은 카톨릭 역사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경륜과 네트워크를 쌓아온 인물이 유리했지만 이번 선출은 교회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레오 14세는 첫 공식 메시지에서 모든 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강조하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교황 즉위 미사는 오는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첫 공식 일반 아련은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레오 14세가 세계 카톨릭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자동차, 철강, 농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에 전격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획기적인 돌파구라고 선언하며 재집권 후 첫 실질적 외교 성과로 삼았습니다.
이번 합의는 관세 전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선별적 협상 전략을 통해 양자 성과를 도출한 첫 사례로 향후 미국의 무역 외교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전격적으로 무역 관세 조정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8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에 한해 27.5%에 달하던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던 25% 관세도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은 공정무역과 상호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morning I'm thrilled to announce that we have reached a breakthrough trade deal with the United Kingdom, incredible country. Today is a victory day for World War II. We won the war together exactly 80 years ago, so there could be no more perfect morning to reach this historic agreement, and it's beautiful weather out, I will tell you that, Keir. To be able to announce this great deal on the same day, 80 years forward, almost at the same hour, and as we were 80 years ago, with the UK and the US standing side by side, I think is incredibly important and makes this truly historic. 이번 합의는 단순한 수입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국은 미국산 에탄올, 쇠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 5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에탄올에 적용되던 19% 관세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서부 농업벨트, 에너지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영국은 미국 보잉사 항공기를 1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 영국 롤스로이스 항공기 엔진과 부품에 부과되던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이로써 양국 간 항공, 우주산업 협력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 가지 이점을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재집권 이후 강경 관세 전략의 실효성을 입증한 첫 번째 실질적 외교 성과입니다. 무역 적자 해소와 수출 확대라는 경제적 성과를 국내 유권자들에게 증명할 수 있게 됐고, 영국을 경제안보협력체제에 편입시킴으로써 G7 내 외교적 주도권을 다시 쥐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은 향후 몇 주간 세부 사항을 조율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협정에서 디지털 서비스세 문제는 제외되었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별도의 협상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영국에 적용 중인 상호 관세 10%는 유지하기로 해 관세 철폐보다는 정밀 조정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 협상 중심의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번 영국 사례는 향후 한국, 일본, 인도 등과의 협상에서도 유효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미국 전역에서 우핑 커프라 불리는, 즉 백일의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뚜렷한데요.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며 특히 영유아 보호의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침을 할 때 쌕쌕거리는 소리로도 알려진 전염병, 백일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기준으로 전국 백일해 누적 감염자는 총 9,0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백일해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염되며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작적인 기침과 특유의 쌕쌕거리는 소리가 특징입니다. 특히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는 백신을 맞지 못한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 사례는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1,000건 이상, 오리건주 663건, 캘리포니아주는 590건이 보고됐습니다. 중서부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시간 537건, 오하이오 494건, 위스콘신 346건, 일리노이에서는 319건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낮아진 예방접종률을 지적합니다. 미국 유치원생의 예방접종률은 수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백신 면제를 받은 아동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리카 헤이즈 박사는 백신 회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접종률이 95% 미만으로 떨어지면 집단 면역이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CDC는 성인과 임산부의 백신 접종 또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00일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 졸업을 앞둔 미국 대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아직 구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한 휴식, 여행 계획, 대학원 진학 준비 등 개인적인 사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졸업생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졸업장을 손에 쥐기까지 불과 몇 주, 하지만 미국 대학생 4명 중 3명은 아직 첫 직장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조사에 응한 졸업 예정자 중 3분의 1은 아직 구직 활동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취업 플랫폼 레주메 템플릿의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 중 많은 학생들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휴식이나 졸업 후 여행 계획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취업에 회의적이라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Z세대의 특징이라고 평가받는 자기 돌봄과 삶의 균형에 대한 가치관이 구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력 코치 줄리아 투사커시는 졸업 직후 당장 일자리를 찾기보단 집에 가서 좀 쉬겠다는 반응이 생각보다 많다며 정신건강 회복을 우선시하는 요즘 Z세대의 태도가 구직 방식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인 구직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채용 일정은 생각보다 길게 늘어질 수 있고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 대학들이 주최하는 취업 박람회나 채용 행사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커리어 센터 같은 학교 내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력서 첨삭, 직무 상담, 진로 설계까지 대부분의 서비스가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81%는 풀타임으로, 20%는 파트타임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링크드인을 통해 취업 기회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코치들은 요즘은 대학교에서도 링크드인 프로필 작성을 과제로 낼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링크드인 네트워킹을 적극 권장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졸업 예정자들이 기대하는 초봉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응답자 중 40%는 연봉 5만에서 8만 달러를, 12%는 8만 달러 이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알려진 제리 코널리 연방 하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하고 후계자로 자신의 전 보좌관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식도암 재발로 건강이 악화된 가운데 자신이 10년 넘게 대표한 선거구의 미래를 경험 있는 인물에게 맡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한편 코널리 의원의 이 같은 지지 선언으로 버지니아 제11선거구의 민주당 경선 구도에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제11선거구를 2009년부터 이끌어온 제리 코널리 연방 하원의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자신의 후임으로 제임스 워킨스 페어팩스 슈퍼바이저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지금은 정치 초보가 배워가며 일할 시간이 없다며 국정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꼽은 인물은 바로 자신과 오랜 시간 함께한 보좌관 출신의 제임스 워킨쇼입니다. 42세의 워킨쇼 슈퍼바이저는 2007년부터 코널리 의원과 함께 일했고 2019년에는 공화당 텃밭이었던 페어팩스 카운티 브래독 지구 슈퍼바이저로 당선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카운티 환경 및 입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보호 정책을 시행한 지방정부 지도자들을 기소하라고 지시했지만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에 반대한 대표적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젊은 고학력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인 페어팩스 카운티는 버지니아를 공화당 텃밭에서 블루 스테이트로 이반하게 만든 중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한편 이 같은 민주당 우세 지역인 11선거구의 민주당 경선은 워킨쇼 후보의 독주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같은 날 스텔라 페카르스키 주 상원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하며
경선 구도가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페카르스키 의원은 카운티 교육위원장 출신으로 백악관에 있는 범죄자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도 높은 반트럼프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니퍼 보이스코 주 상원의원, 에일린 필러 코언 전 주 하원의장, 댄 헬머 주 하원의원 등도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제10선거구 예비 경선에서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제11선거구는 한인 밀집 지역인 페어팩스 카운티를 포함하며 지난 총선에서 코널리 의원이 무려 34%포인트 차로 승리한 곳입니다. 따라서 본선보다 민주당 예비 경선이 실질적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코널리 의원은 마지막 임기를 예정대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후계자에게 지역의 가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조용히 정치 무대에서 내려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미국 워싱턴 DC의 중심에서 통일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특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분단 80년의 아픔을 되새기고 자유와 인권, 한미동맹을 통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정치, 외교, 인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광복의 기쁨이 빛이라면 분단의 현실은 그늘입니다. 2025년 광복 80주년을 앞둔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서 통일의 비전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3일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지부는 연방의회 본관 내 의회 강당에서 위기 속의 기회, 한미동맹을 통한 자유통일 실현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인사회 인사들과 미국 내 정책 전문가, 인권운동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포럼은 통일을 정치적 이상이 아닌 인권과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첫 연사로 나선 모스탄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북한은 단일 국가 내 최대의 수용소라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 조직적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는 현재 진행형이며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한 해법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통일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the sort of future that the Korean Peninsula, the region, and the world needs as we move towards, in the midst of crises, towards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wards a vindication of the U.S. and South Korean alliance forged in blood, built in many ways. 이어 서인택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공동상임의장은 국민주도의 가치 중심 통일을 주장하며 기존의 군사, 정치 중심 접근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홍익인간 이념에 기반한 통일 한국이 기술과 자원, 가치가 융합된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교비사의 지도자분들 오셨잖아요. 광복 8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한국의 정치권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통일은 여러분 정치권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끔 정치권은 늘 보면 방해 세력이 됩니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시민들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운동이 벌어져서 이 운동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두 여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에 앞서 수잔 숄티 디펜스 포럼 재단 회장과 데이비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소장도 연단에 올라 북한 인권 문제와 통일의 국제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김일숙 회장은 이제는 이념을 넘어 실용과 인도주의의 시각으로 통일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며 워싱턴 중심에서 통일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은 세계 앞에 모범이 되는 새 나라를 건국하는 새로운 그리고 위대한 건국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많이 혼란스럽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스러운 이 정세 속에서도 사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위기 속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통일의 대역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반도 분단 80년, 그 긴 시간만큼 멀게 느껴지는 통일. 하지만 이처럼 지성의 목소리로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미래는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나우 뉴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